안녕하십니까, 이성수의 증시 토크입니다. 자, 연 이틀 어제와 오늘 증시가 제법 큰 폭의 낙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가장 큰 이유는 화면상의 제목에 보이시는 것처럼 미중 무역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증시가 크게 밀리고 있는데요. 자, 그런데 단순하게 미중 무역 협상만의 문제만은 아닐 것입니다. 여러 가지 수급 문제도 복합적으로 엮여 있는데요. 오늘 증시 토크에서는 왜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유독 이렇게 강하게 하락하고 있는지 이 부분을 면밀히 분석하면서, 자, 오히려 그 분석 속에서 새로운 희망을 어떻게 보면은 찾아볼 수도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이 점에 대해서까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와 오늘 증시가 크게 하락하고 있는 이 부분, 정말 마음이 아프죠. 이번 주 들어서 나흘 연속 하락하고 있는 한국 증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와 그리고 오늘 미중 무역 협상이 난항을 겪는 분위기, 그 중심에 홍콩 이슈가 엮이게 되면서 어제와 오늘 낙폭이 제법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종목 단위에서는 급락 양상도 나타나고 있는 종목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그 이유를 크게 세 가지 관점에서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애청자님들도 미루어 짐작해 보시겠습니다만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이것이죠. 자, 미중 무역 전쟁이 난항을 겪고 있다라는 부분이 가장 큰 이번 주 하락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생각해 보면 이 부분이 반대로 지난 가을 장세에서 한국 증시를 끌어올렸던 가장 큰 원동력입니다. 자, 8월 말 이후부터 해서 미중 무역 협상이 서로 반대 찬성 긍정 부정 이게 오가기는 했습니다만, 자, 11월로 가까워오면서 1단계 합의안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죠. 그래서 시장에서는 1단계 합의만 해도 오케이다, 긴장이 풀어진다라는 긍정적인 분위기 속에 우리나라 시장 제법 강하게 치고 올라갔고 전 세계 증시도 훈훈한 분위기가 나타났습니다. 자, 그런데 11월 중순 칠레 에이펙 회담에서 미국과 중국의 정상이 만나서 1단계 합의안에 대해서 사인을 할 것이다,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이게 좀 뭐랄까 아이러니라고나 해야 될까요? 좀 꼬이기 시작했다고 해야 될까요? 자, 칠레 에이펙 정상회담이 전격적으로 칠레 내부 문제로 인해서 취소가 되면서부터 불안한 나비 효과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 이후 칠레 에이펙 정상회담이 원래 11월 16일, 17일 이때 예정되었었는데, 자, 이 이후부터 어땠습니까? 시장에서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그리고 중국 정부 관련된 당국자는 미중 무역 협상에 관해서 긍정적인 이야기도 내놓기도 했지만 1단계 합의안이 좀 많이 어렵다라든가, 또는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관세 철폐 이런 이야기 한 적 없는데 라고 했다든가, 뭔가 이게 긍정적인 분위기가 조금씩 사그라드는 분위기였어요. 그래도 시장에서는 일말의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자, 지난 주말 사이에 홍콩 민주화 운동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홍콩 당국, 이거 어떻게 보면 이제 중국이 개입되는 거겠죠? 강경 진압을 하면서 정말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어떤 민주화 운동, 큰 시위에 총이 등장하고 이런 거는 정말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자, 결국 이번 주에 미국 상원에서 홍콩 인권법이 통과됐죠. 그제 통과됐습니다. 그에 대해서 중국이 매우 강하게 반발하면서 무역 협상 자체가 내년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냐, 1단계 합의 자체도 내년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냐, 그러한 분위기가 기정사실화되고, 그 결과 자, 무역 협상 1단계 합의 기대감으로 올랐던 증시가 이게 180도 바뀌었네 라는 분위기 속에서 하락 분위기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이게 좀 마음이 많이 무겁죠. 자, 이러한 상황이 시작이 되면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들이 일시에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 두 번째 문제가 무엇이냐면 바로 MSCI 이머징 리밸런싱 이슈입니다. 자, 올해도 세 번의 리밸런싱 시기가 있었죠. 지난 5월 그리고 8월, 이번에 11월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중국 증시의 비중을 높이면서 여타 국가들, 원래 MSCI 이머징 지수에 들어와 있던 여타 국가들, 대표적으로 한국의 비중을 낮추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자, 리밸런싱을 하게 될 경우 그 시점에서 글로벌 국가들, 해당 지수에 속속된 증시 포트폴리오의 비중을 계산을 하겠죠. 그런데 8월까지만 하더라도 한국 증시가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낙폭이 과대하다 보니까 이 비중을 낮추는 게 비중을 낮추는 둥 마는 둥 굳이 낮추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8월에는 MSCI 이머징 리밸런싱 이슈가 그냥 지나갔어요. 슉 하고 지나갔습니다. 소리 소문 없이 지나가게 되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8월 말 이후부터 해서 최근까지 좀 반대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한국 증시는 8%, 8월 말 이후부터 해서 어제까지 8% 상승했고요. 그리고 MSCI 이머징 지수에서 비중을 높이게 되는 중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0.46%밖에 상승하지 않았습니다. 즉 한국 증시의 비중이 더 커졌기 때문에 자, MSCI 이머징 지수 리밸런싱에 있어서 한국 증시의 비중을 낮출 가능성이 커지게 된 것이죠. 결국 자, 최근 들어서 11월 들어 최근 11 거래일 연속 외국인이 매도하는 원인이 되고요. 매도 금액으로는 1,600억 원 이상 지금 매도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자, 11월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외국인이 매도하더라도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그런 대로 외국인 매도 물량을 흡수했습니다만 자,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이 무역 협상이 난한 국면으로 가면서 이중고를 겪기 시작한 것입니다. 미중 무역 협상 불안감 때문에 꺾이고 그리고 여기에 MSCI 이머징 리밸런싱 이슈가 11월에는 수면 위로 부상하면서 그 매물 부담 때문에 꺾이고 이런 이중고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즉 해외 수급에 대한 불안감이 나타났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국내 수급 관련한 이슈입니다. 바로 과도한 신용융자 부분입니다. 이건 이제 국내 수급 문제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지난주에 제가 증시 토크를 통해서 코스닥의 신용융자가 급증하고 있다. 11월 12일에 이 점에 대해서 경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이 그렇게 크게 상승한 것도 아닌데 신용융자가 너무 많이 증가해서 지난 7월 초 수준을 이르렀어요. 자, 그런데 이 신용융자 잔고 같은 경우에는 강세장에서는 증시에 불을 질러주는 아주 뜨끈뜨끈한 장작 역할을 하지만 약세장에서는 증시에 찬물을 끼얹는 아주 악성 매물로 등장하게 됩니다. 과도한 신용융자는 지난주까지는 그런대로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만 자, 미중 무역 협상이 난항을 겪게 되면서 증시 조정이 나타나니까 종목 단위에서 악성 매물로 출회되는 그러한 악영향을 만들게 되었어요. 자, 지금 화면상에 신용융자 잔고 추이를 보시더라도 자, 이 파란색 선이 이제 코스닥의 신용융자입니다. 자, 보시게 되면은 자, 8월 중순 이후 급격히 증가하면서 7월 수준까지 크게 회복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상대적으로 이 노란색 선인 유가증권 시장의 신용융자는 옆으로 개걸음 걸었어요. 그렇게 크게 늘어나지 않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 미중 무역전쟁 불안감 때문에 증시가 눌리게 될 경우에는 신용융자 물량이 시장을 누르면서 생각보다 깊은 조정이 나올 여지가 커졌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허무한 하락이 종목 단위에서 어제 오늘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지금의 시장 상황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자, 무조건 부담스럽게 봐야 될 것인가? 자, 이 점에 대해서는 일단은 자, 단기적인 증시 조정은 일단은 불가피할 것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미중 무역 협상 기대감 때문에 올라왔는데 그 기대감이 갑자기 180도 바뀐 거잖아요. 그러면은 약간은 뭐 최소한 어느 정도는 예, 되돌림 하락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와, 이제부터 또 이 우리나라 큰일 났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자, 항상 이야기 드립니다만 지금 우리나라 증시는 절대 저평가 영역에 들어와 있는 증시입니다. 지금 화면상의 도표는요, 주황색 선이 종합주가지수, 그리고 노란색 선이 가상의 시장 BPS입니다. 자, 보시게 되면, 자, 작년부터 해서 우리나라 증시가 극저평가된 영역에 들어와 있어요. 그러다 보니 여기서 주가지수가 더 밀리게 되면은 오히려 트램펄린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트램펄린 효과. 제가 증시 토크에서 자주 강조드렸죠. 저평가된 영역에서는 내려가려고 하면은 방방방 튀고 올라가는 그 효과를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자, 주가 지수가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자, 국민연금 입장에서는 리밸런싱 차원에서 자산 배분 전략 차원에서 국내 주식을 사들여야만 합니다. 자, 결국 시장이 하락하게 되면은 하방 경직이 강해지고 결국 지금 제가 화면상에 보여드리는 애니메이션처럼 이렇게 방 튀어오르는 그러한 효과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가 지수의 하방 경직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다만 한동안 단기적으로는 증시 조정이 불가피한 부분, 근데 그 낙폭은 어느 정도가 될지는 모릅니다. 그렇지만 낙폭이 깊으면 트램펄린을 깊게 누른 것처럼 더 빨리 반등할 것이고, 반대로 얕게 누르면은 그래도 뭐 하방 경직이 있어서 바로 튀어 올라가는 그러한 흐름을 증시에서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조금은 마음의 준비가 필요할 수는 있겠지만 말이죠. 자, 오늘 이성수의 증시 토크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항상 우리 애청자님의 구독, 좋아요, 공유해 주시는 마음 감사드립니다. 자, 어제 증시 토크 주제를 준비를 할 때 조금 생소한 주제를 준비를 했었죠. 구글 시트로 자산 배분 전략에 쓰이는 공식인 상관계수를 계산해보자 라는 내용을 준비했는데 조회수가 우리 열성 애청자님 빼고는 안 보신 것 같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자, 안 보신 분은 한 번 정도는 다시 한번 봐주시기 바라겠어요. 요 위에 제가 링크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려운 증시지만 힘내시면서 성공 투자 또박또박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